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체크인스탁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주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혜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여기 있었네요. 미국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또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열차에 올라탄 현대차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제 뭔가 좀 들썩들썩했는데 다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면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게다가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제철도 앞서서 미국 투자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30조, 어마어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김민주 전문가님. 네, 이게 보니까 정말 기업 CEO들이 물밑에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기자분들 아무도 예상 못했거든요. 뭐 미국 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맞아요. 네, 이 투자 규모를 발표할 거라는 진짜 깜짝 서프라이즈였고 이게 좀 놀라운 부분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백악관에서 같이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는 상태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작년이죠. 작년 11월, 12월 경인가요? 언제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라. 이런 코멘트는 작년에 한 코멘트입니다. 올해 한 코멘트가 아니고. 분명히 중요한 건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움직임이죠.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 각 국의 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CEO들이 지금 저 화면 나가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저는 좀 뿌듯하게 봤습니다. 지금 저기에 설 수 있었던 기업들이 지금 TSMC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정의생 회장이 섰거든요. 각국의 기업의 CEO들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다행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지금 국가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거, 믿을 수 없다는 거, 본인들이 가고 있다는 거. 지금은 모든 AI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국가에서 헤게모니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기업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좋지 않죠. 뭐 이런 비판도 한번 해보고요. 단지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되냐 안 되냐 한 해 만에. 근데 이 트럼프는 대단한 사람인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와튼스쿨 출신이라고.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일기 정권 때보다 정말 더 빠르게 달성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트럼프 관세 정책의 목적 달성,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이 목적을 달성해 가는 과정이 지금 사실 일기 정권 때보다 기간은 또 짧고 시장에서는 예전만큼 형편없다, 학습 효과가 생겼다 등등 저도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대강 기로로 가지 않는 모습. 막 표면적으로는 단기간에 뭐 강대강이 좀 있었어요. 욕설도 뭐 정말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캐나다 총리인가요? 네. 굉장히 뭐 입에 담지 못할 트리도 전 총리죠. 네. 그 TV에 실제로 나오는 욕설들입니다. 네. 이런 욕설들이 막 오고 가고 했는데 저는 뭐 자국민의 어떤 국민 정서를 위한 뭐 약간 액션이었다고 좀 보여지고, 이렇게 빠르게 뭐 기업 CEO들과 원하는 목적을 트럼프가 달성해 간다면 국가들도 결국은 무릎을 꿇지 않겠느냐. 사실은 저는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이 좀 거칠긴 합니다만은 강대강의 기로로 가는 것은 결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강대약, 뭐 약대약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럴 리는 없고, 트럼프라는 인물이.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각국의 기업의 CEO들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금 이재용 회장이 중국 나라가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전장업체들 가서 뭐 샤오미 만나고 BYD 만나고 했는데, 정의선 회장이 저런 정도면 반도체에도 러브콜을 보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코멘트가 실제 있었죠, 어제. 반도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약할 수 있다. 유연성을 좀 발휘하겠다. 이런 코멘트가 결국은 너희도 와라. 반도체 너희도 와라. 그러면 너희도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뭐 블레스 유 뭐 이런 느낌이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행보가 기업 자체에도, 증시 자체에도 나쁘지 않은 하나의 상승 트리거로 작용할 것이다. 적어도 오늘은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잘했다. 이렇게. 잘했죠. 네, 이렇게 잘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김 이사님은 이 30조라는 큰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지금 투자하면 트럼프 정권 이제 초기인데, 그리고 나서 2년 지나면은 뭔가 좀 슬슬 레임덕이라든지 그의 입김이 조금씩 줄어들 텐데, 그때 가서 공장 다 만들면 뭐하나, 뭐 이런 생각도 약간은 좀 듭니다. 시기도 2028년까지인가요? 그때까지 좀 나눠서 투자를 할 거라고 하는데 그 내용 좀 알려주세요.
일단 미국의 현대차가 지금 한 170만 대 정도 팝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만들어내는 게 한 50만 대 내외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공장 지어서 만들면 한 뭐 120만 대 정도까지 채우는 것이니까 미국에서 판매되는 양이 뭐 조금씩 늘어난다. 뭐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없죠. 미국도 이제 뭐 자동차 판매가 올해 작년에 1,600만 대를 조금 못 팔았는데 그 정도가 또 역대 최고 수준이니까 아마 크게 늘어나긴 어렵다라고 본다면 현대차가 미국에서 성장하려면 이제는 남의 것 갉아먹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70만 대, 180만 대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120만 대 정도면 거의 60-70%를 미국 현지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망을 전체적으로 다진다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좋아한 거죠. 돈은 세 가지로 쓰는데 미국 공장에만 만드는 게 아니라 철강부터 아예 전체적인 공급망을 다 만들고 그래서 현대제철의 투자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 짓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친환경 에너지를 위해서 LNG를 대거 사겠다라고 하는 에너지 매수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투자의 총 합이 30조 원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번의 특징은 이렇게 미국에만 투자하면 한국은 어떻게 되냐에 대한 그 불안감 때문에 한국에도 20조를 넘게 투자한다는 얘기를 동일하게 같이 했어요. 그래서 미국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올해 5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현대차가 뭐 돈 많은 기업이긴 하지만 여기도 혹시 이 유상증자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은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얘기는 없었는데 그 얘기를 뭐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딜을 통해서 지금 뭐 정부가 못하니까 기업 CEO가 직접 가서 해낸 것에 대해서 뭔가 유상증자 같은 얘기는 하지 못했겠지만 현대차로 돌아왔을 때 그런 얘기가 혹시 나오지 않을지는 조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워낙 이제 뭐 하나그룹이나 삼성 SDI도 생각지 않은 상태에서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주주를 뭐 달래면서 설득하면서 하기보다는 그냥 뭐 튀어나오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경계가 필요하긴 한데 질문해 주셨던 돈은 그렇게 세 가지 분야로 쓰는 것이고요. 지금 뭐 현대차가 지역별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뭐 압도적인 뭐 점유율이니까 흔히 3대 시장이라고 하면 유럽, 한국, 미국인데 뭐 미국은 잘 나가고 있고 유럽은 조금 정체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약간의 등락은 있겠지만 현대기아의 뭐 장악력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러면 유럽 쪽에서는 조금 이제 부진한 부분을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공장을 다시 재개하면서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만 잘 유지할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3위로 올라선 현대차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은 정의선 회장이 도박을 걸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점유율이 줄어들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또 시도하고 있는 게 GM과의 협력입니다. 그래서 GM과 협력을 통해서 지금 그 중형차 D세그먼트 이전까지는 현대차가 제 생각엔 글로벌 넘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반떼 소나타급은 현대차보다 잘 만드는 기업이 없습니다. 가격 기준으로도 가장 매력적인 가격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D세그먼트를 넘어가서 E세그먼트로 넘어가면 대형차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조악한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GM과의 협력을 통해서 커버를 할 수 있다면 미국에서 이제 풀라인업을 갖출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미국에서 이 정도의 투자로 비용을 늘리고 나서도 마진을 지킬 수 있는지가 핵심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어서 해외로 많이 수출했으니까 비교적 두 자릿수에 가까운 마진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과연 미국에서 생산했을 때 마진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이제 앞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질문하셨던 마지막 것에 대한 뭐 답을 좀 드리자면 그러면 2년 후에 뭐 중간 선거를 통해서 뭐 관세 같은 것들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저는 생산량 조절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관세에 관련돼서는 미국의 생산량을 최대로 높였다가 만약에 이제 미국 쪽에서 관세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면 미국 전체의 생산량을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재고와 생산량을 서로 계속 트레이드 오프하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운용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관세 얘기 좀 해볼게요. 현대차는 관세 없을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를 하고 또 자동차에 대해서 부문별로 관세를 부과를 하면 현대차만 쏙 빼고 너네는 관세 안 내도 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김민주 전문가님 이럴 경우에는 관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한테 너네만 안 내도 되거든요. 네, 그러고도 나무리 인물이에요.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게 되면 뭔들 기분에 따라서 글로벌 정책, 미국의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도 기분에 따라서 욕설도 하고 정책도 바꾸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 뭔들. 그리고 저 아까 그림에서 제가 보면서 다들 인지를 못하셨는데 저는 어제 굉장히 뜻깊게 본 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동 철학의 그 제스처들을 보게 되면 상대 외교 정상회의를 할 때도 악수를 위로 합니다. 근데 정의선 회장은 밑으로 해줬어요. 저렇게 보시게 그래요? 되면 정의선 회장 손을 잡을 때 밑으로 해서 이렇게 예리하세요. 잡아줍니다. 네. 그게 다 그렇기 의미가 때문에 있군요. 그 자기 임기 정권 동안에 다시 한번 화면이 나가는데 아래로 이렇게 정의선 회장을 이렇게 그렇네요. 잡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자기 본인을 낮춘 제스처를 취한 거고 푸틴 만날 때도 위로예요. 저 사람은 다른. 그런데 저는 대단하게 본 게 뭐냐면 트럼프가 임기 정권 동안에 뭐 중간 선거도 있습니다만은 본인의 치적 가리기를 위한 것은 다 뭐 다른 나라의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지만 고용 창출 효과거든요. 이렇게 투자 받았고 현대차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서 미국에서 근무를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고위직들만 그럴 거고. 이제 이 앵커님 말씀대로 관세 정책에 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인 것이 현대기아만 좀 받을 수 있겠느냐. 어떠한 형태로든 저는 가능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물론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는 유상증자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이런 것도 분명히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 있고. 단지 현대차가 유상증자를 했던 부분하고 하락률이죠. 유상증자를 두들겨 맞았을 때 하락률하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두들겨 맞아가지고 하락률은 저는 트럼프가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저 부분은 굉장히 감정적인 저 사람은 대응이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때렸을 때 현대차 쪽에서 개인 주주의 투심 문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정의선 회장은 지금까지 행보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현대차의 주가가 좀 못 따라가서 그렇지. 올해 뭐 현대글로비스를 작년부터 제외하고 나서는 재미가 없었죠. 뭐 현대글로비스는 뭐 어마무시하게 상승해 갔었고. 그렇다면 이 정의선 회장의 행보를 봤을 때 우리가 세 가지 파트로 좀 분류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 정책의 현대기아만 조금 우호적일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어떤 형태로든 좀 이득을 주지 않을까. 프리미엄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의선 회장이 거기까지 내다보지 않았는데 30조 원 규모의 밸류 체인들. 지금 국내하고 똑같은 구조지 않습니까? 현대자차를 국내에서 만들었던 이유가 정주영 회장이 포스코의 갑질이 너무 화가 나서 열연강판을 만든 이유거든요. 현대자차. 그게 현대자차의 여러분들 탄생 배경입니다. 포스코의 갑질로 인한 정주영 회장의 분노. 근데 그런 밸류 체인들을 미국 가서 갖춘다. 그런데 뭔가 득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정의선 회장 이건 완전 잘못된 투자죠. 기업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손해볼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온갖 계산기를 두들겨 쓸 것이고 그 계산기에 따른 뭐 답이 손실로 나올지 수익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자기가 두들긴 계산기 안에서는 내가 뭔가 우호적인 혜택을 바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까 뭐 유상증자 문제 그 부분은 차치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유럽하고 러시아 쪽에 좀 진출로가 확대되면 좋은데 러시아는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합니다. 현대차가 10년, 11년 전에 나가지고 공장을 턴키 과정으로 지어놨었어요. 계속 우호적으로 갔는데 왜 철수했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철수했거든요. 손해가 막심했죠. 전쟁 났으니까 10년 동안의 투자가 물거품 됐는데 다시 돌아간다? 이거는 정말 계산기를 심각하게 때려봐야 되는 문제죠. 10년 동안에 있었던 부분이 전쟁으로 뭐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하지만 그런 국내 정세가 불안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향후 이런 일이 없을 것인가. 투자에 관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단지 유럽 점유율은 조금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정체이고. 미국은 1위가 단연 GM이고요. 2위가 토요타입니다. 3위가 포드 그리고 4위가 현대기아예요. 이것도 참 천지개벽할 일이고 10년 전만 해도 현대기아가 5위 안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위상의 그 광폭 행보 이제 주가만 잘 올라가면 되는 문제인데 적어도 오늘은 급등양상으로 가지 않겠느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물론 대규모 투자에 따른 약간의 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가능성은 시청자분들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은 이 미국에서 관세 이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은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현대차 그룹주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어제 먼저 좀 반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바로 즉각적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 호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쭉쭉 뻗어서 그동안 눌렸던 것에 대한 서름을 훌훌 털어낼 수 있을 것인가 김 이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일관되게 악재가 확정되는 게 그때부터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다. 맞아요. 뭐 반등의 폭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악재가 확정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악재가 확정되는 게 아니고 호재가 확정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프리마켓도 이미 뭐 꽤 강세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현대차. 그래서 뭐 오늘 프리마켓 정도로 강하게 움직일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PR이 거의 4배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그나마 조금 올라오면서 다시 그나마 좀 올라오고 있는 건데 여전히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루저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악재를 우려했는데 악재는 없고 호재가 나왔다? 그러면 일정 부분의 빠른 가격 반등은 있겠죠. 그래서 뭐 오늘 추가적인 반등은 저는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시작 호가 자체가 또 바로 뭐 한 7, 8% 올라서 시작을 하면 네. 추격해서 사야 되느냐는 좀 고민스럽죠. 그래서 뭐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걸 비중을 줄여서 뭐 조선방산 이런 쪽으로 옮겨야 되는지 고민하실 텐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올해 우리 시장이 좋다면 이런 루저들도 결국 돌아가면서 다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올인하고 있고 미국에서 가장 큰 이익이 나고 있는 현대차가 미국에서 호재를 받아서 관세 영향이 없다? 그러면 가격 회복은 제가 보기에 뭐 전고점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뭐 25만 원, 26만 원 정도는 굉장히 쉽게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여력도 더 생긴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주가가 오히려 밀렸을 때는 더 매력적인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뭐 현대차 뭐 좋고요. 현대차를 쫓아가서 미국에 같이 이제 공장을 같이 갈 가능성이 높은 1차 벤더들도 아마 오늘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자동차 부품을 말씀드릴 때 현대기아에 올인하고 있지 않은 HL 만도 같은 것들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늘은 HL 만도보다는 현대차에 올인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죠. 뭐 SL이나 성화이텍이나 뭐 서현이아나 이런 종목군들이 아마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해서 단기적으로는 현대기아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모일 가능성이 높고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여전히 여러 회사에 공급하고 있는 HL 만도 같은 회사들이 좀 더 수혜를 받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일단 오늘 추격 매수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봐도 되겠다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고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시 또 약간 숨이 죽을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네. 현대차 오늘 좀 올라간다고 해서 그동안 너무 답답했지. 그러면 약간의 이익이나 혹은 뭐 BP 정도 측면에서 팔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 뭐 가장 핫한 종목인 조선방산 옮겨 타야지는 최악의 전략일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이쪽에 머무시는 게 낫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팔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워낙에 다른 종목 잘 갈 때 못 갔어서. 그렇지만은 오히려 많이 오른 종목으로 올라타는 것은 상당히 좀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동안에 김 이사님이 타이어도 가끔 팔로우업을 해주셨잖아요. 이쪽도 좀 수혜가 있을까요?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장이 여러 군데 있고 지금 자동차 부품사 중에서 OP 마진이 제일 높아요. 한 13%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국 타이어가 이 정도 이익이 나오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전체적으로 모든 자동차가 최근에 약간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다 인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휠이 커지면 뭐 연비도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뭐 승차감도 안 좋아지는 게 있지만 소위 얘기하는 그 멋 때문에 인치가 전반적으로 다 커지고 있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 다 인치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동일 차종에서 한 17, 18인치 썼던 게 다 20인치, 뭐 21인치 이렇게 가고 있어서 이게 다 타이어의 수혜입니다. 배터리 무게 때문에 전기차 타이어는 더 비싸다면서요? 비싸기도 하고 인치업이 되니까 네. 크기 자체도 커졌는데 거기다 고무량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자체가 조용하니까 뭐 타이어 아무거나 써도 괜찮겠지라고 하는데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조용하기 때문에 노면 소음이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용 타이어에 대해서는 더 많은 폼을 쓰고 그 안에 들어 소음을 제거할 수 있는 그래서 더 고급 소재를 많이 쓰니까 가격이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국 타이어가 아이온이라고 하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만들었는데 이게 과거 타이어는 BMW 이런 쪽에 잘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전기차 시대부터 BMW나 이런 회사들로도 한국 타이어 아이온이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마진이 좋아진 것이라 한국 타이어도 CEO가 제일 문제죠. 그 한운 시스템만 사지 않았다면 네.
주가가 이 모양이 날 리가 없는데 한우 시스템 사면서 결국 이 모양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CEO 리스크는 정말 뭐 크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한우 시스템도 조금씩 회복될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런 상황이면 유럽 쪽에도 잘 나가고 있고 뭐 현대기아의 오이 타이어도 일부 나가는 부분이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뭐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더라고요. 그 밖에 뭐 부품 섹터의 HL 만도 그리고 또 현대차 향 종목군들도 오늘 좋을 거다. 한국 타이어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김민 전문가님은 이 이슈 어떻게 또 투자 전략으로 연결시켜 주시겠어요? 저는 뭐 짧게 이사님하고 거의 비슷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종목 선별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현대기아차가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사님 그 의중이 지금 어제 좀 급등 갔으니 오일선 키 맞추기가 될 수 있으니 하루 이틀 정도 누르면 사라 이 정도 말씀이신 것 같고 따라가는 건 그거 제가 뭐 아닌데. 옆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더 올라간다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30조를 투자해놓고 혜택을 못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정의선 회장이 반성해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30조를 투자해놓고 주가 반등도 못 가져간다. 우린 주식쟁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현대차 그룹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현대차 그룹이 받는 이익이 주식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30조를 투자했는데 저는 올라갈 것이라 보고 있고 오늘도 좀 상승부로 가지 않을까. 현대기아가 못 가면 후발주자는 못 갑니다. 근데 이제 이 후발주자 안에서 선별화인데 겹치는 쪽은 저는 뭐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는 동의를 하긴 하는데요. 단지 이 부분은 조금 기다렸다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지금 변곡점 안착가 했는데 한 45,000원까지 좀 올라가고 나서 확실히 다진 다음에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기아 외에 SL 정도는 이사님하고 의견이 동일합니다. 램프 만드는 기업인데 여기는 내용이 틀려요. 실적이 계속 좋은 쪽. 그 다음에 한원 시스템 이런 기업들은 뭐 1티어군으로 증권사에서 분류를 하긴 하는데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그 종목이 조금 관심이 있었던 게 예전에는 뭐 맨날 성우하이텍, 화신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은 두 종목 정도입니다. 일단 내연기관 완성차 부품업체 1티어군은 SL하고 HL 만도 정도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자리도 괜찮고요. 두 종목 모두 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0만 원을 이탈했을 때 이런 관세 정책이나 투자와는 무관하게 사야 될 자리였거든요. 근데 현대차도 그 20만 원이 이탈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왔어요. 과연 어제도 좀 양봉이 뽑았는데 오늘 뭐 오일선 키 맞추기를 하지 않고 22만 원까지 바로 갈지, 네. 22만 원 변곡을 넘어갈지까지만 한번 지켜보고 SL과 만도 정도는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챙겨봤습니다. 오늘 장 한껏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현재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에서의 호가 움직임을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오늘 강한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리포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세 개 리포트고요. 첫 번째로는 DB증권입니다. 퀀타멘탈, 요즘에 신조어죠. 퀀트하고 펀더멘털 합성어로 새로운 개념으로 좀 주목받고 있는데 이 퀀타멘탈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찾기. 두 번째 상상인증권에서는 철강 섹터 리포트, 대신증권에서는 APR은 증권사에 정말 사랑하는 종목이 됐습니다. 어떤 얘기 내놨을지 하나씩 알려주세요. 네, 철강업종과 화학업종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보다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이 과연 감산할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뭐 미국의 압박이 됐든 뭐 다른 요소가 되었든 지금 현재 중국의 이 공급량 자체가 변하는 것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그동안 누려왔던 소위 저가 효과 이게 사라지면서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수혜주로 여러 뭐 재건주들을 꼽고 있는데 저는 화학업종이 실제로 펀더멘탈 기준으로 보면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화학업종과 철거업종은 중국의 공급량과 러우 전쟁의 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리포트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성에서 실제로 감산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제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어요. 네, 근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상황이 네. 지금 AI로 집중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소위 이제 공급 과잉을 이끌었던 이런 산업들을 그동안 줄이지 못했던 이유는 뭐 딱 한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고용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줄어들고 있었는데 만약에 AI 쪽 투자가 늘고 이쪽으로 사람들이 다시 좀 밀려나가서 뭐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새로운 산업으로 뭐 이 산업이 또 막 경쟁 붙어서 나중에 또 한두 개 살아남고 다 죽겠지만 어쨌든 초기에 산업에 돈이 집중되고 이쪽으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부흥되게 되면 지금 젊은이들이 몰려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국영재 산업은 다시 또 구조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 스스로가 관세를 지금 부여하면서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결합해 보면 충분히 철강업종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 이제 LNG 관련 수출을 이런 것들까지 한번 맞물려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APR은 제목이 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화장품도 잘 되고 미용기기, 소위 이제 뷰티테크라고 부르는 이 뷰티테크가 워낙 잘 되고 있는 APR은 제목에서 모든 걸 얘기하고 있다. 미국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뒤집어졌다라는 거죠. 국내보다 이제 해외 비중이 더 늘었다. 그래서 APR과 관련된 내용은 뭐 제목으로 가름해도 된다. 해외 성장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좋다. 그래서 오늘 이 대신증권에서 APR, 뭐 클래시스, 그다음에 뭐 파마리서치, 최근에 이제 클래시스 정도로 제외하면 가장 이제 주가가 좋은 그런 종목군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놨는데, 이 뷰티테크 쪽에 대해서는 뭐 시장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주가 퍼포먼스도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철강 섹터 APR 이렇게 레포트 소개해 주셨는데 퀀타멘탈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찾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그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떤 종목에서 나올 거냐가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자기 고백을 좀 많이 하고 있죠.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략에 실패했다를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분기를 봤을 때 지금 종목으로 보면 HMM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 저 뒤쪽에 보시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쭉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1분기의 전체 실적은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비중이 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을 낮게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름 가격 반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살펴봤을 때 네. 과연 저 정도 떨어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 혹은 2분기에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이익 회복이 있을 가능성을 좀 봐야 되겠죠. 이게 맞으면 현재 주가 움직임이 좀 해석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반도체는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어닝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꼭 실적이 빠진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실적이 이제 발표됐을 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어쨌든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핵심은 저 둘이 빠지면서 1분기 전체 이익이 확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유니버스 실적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그래서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좋으냐? 뭐 자본재 쪽,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쪽, 제약바이오 이런 쪽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익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 뭐 LG화학 같은 종목, 하나오션 같은 종목군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LG화학도 최근에 뭐 주가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오션은 뭐 원래 좋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 리포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이익이 좋아질 만한 종목군과 업종도 중요하지만, 저 이익이 별로라고 하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반대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거나 반전을 깨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병용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3월 31일부터 나타날 수 있는 공매도의 타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만 보지 마시고 최근에 이제 대차 잔고가 급증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4월로 넘어가면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단순하게 이익만 보시지 말고 주가가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 그 다음에 공매도와 관련된 이슈에 얼마나 자유로운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병용해서 이번 분기는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셈법이 좀 복잡해져 있습니다. DB증권의 레포트까지 세 가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빅데이터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어제도 뭐 빅데이터 뭐 종목군들 많이 좀 알려주셨는데 오늘 반도체, 양자 그리고 자동차입니다. 반도체 대 양자 대 자동차 어떤 쪽을 좀 봐야 될지 하나씩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전일 그 미증시에서 다 좋았던 세 가지 파트입니다. 반도체 뭐 좋았고요, 많이 올랐고, 양자 뭐 아이온큐 지금 레게티 컴퓨팅 뭐 다 올랐거든요, 어제. 뭐 급등 양상이었습니다, 어제. 좋았고.
자동차 두말할 거 없고 지금 뭐 사실 뭐 NXT가 중요하진 않은데 잠깐만 보시죠. NXT를. 왜냐하면 NXT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지금 현대차 모습인데 지금 7%가 올라요. 지금 SL도 마찬가지로 오늘 급등 양상으로 가는데 한 주 만에 상한가 가고 이러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뭐 NXT 그 거래를 권장 안 드리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지켜보고요. 한 주 만에 상한가 가면 조금 데이터베이스가 오류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오늘 자동차 파트들도 대차거래소에서 지금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단 말이죠. 3파전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뭐 반도체나 오늘 양자 관련된 종목들, 양자 관련 종목들은 조금 기술적이긴 하지만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 우상향할 것 같고 제가 다루고 싶은 부분은 자동차 안에서 그러면 오늘 테슬라가 급등했거든요. 전에 여러분들 아시죠? 10몇 프로가 올라갔습니다. 네. 결국은 그 뭐 이사님과 저의 전략이 이건 맞아 떨어졌고요. 이 가격에서는 겁내지 말고 사야 될 때다. 뭐 다소간에 등락이 등락도 별로 없었어요. 220불이니까 지금 278불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뭐 220불 기준으로 약 20%가 넘게 지금 반등을 했으니까 테슬라는 테슬라인 거고 그러면 테슬라는 멀티플 기업인데 어제 테슬라가 전국 공정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동차 안에 분명히 테슬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큰 범주 카테고리 안에서 자동차가 좀 움직일 때 전기차 관련주나 아니면 배터리 관련주까지 낙수효과가 좀 갈 것인지 오늘 사실 시장에 궁금한 것은 이 부분이죠. 특히 이터마토 유저분들은 좀 이 부분이 많을 거예요. 굉장히 2차전지 배터리에 많이 물려들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테슬라의 건식 전국 공정을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수혜기업은 뭐 당연히 LNF인데 양극재 공급을 하니까요. 단지 LNF의 건식 전국 공정에 관해선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연결고리로 보려면 그냥 테슬라의 급등, 커플링 관계로 LNF의 상승 이게 맞을 것 같고 다른 데는 뭐 없으니까 LG엔솔은 가능성이 있어요. 우선 LG엔솔하고 여러분들 SDI는 건식 전국 공정 파일럿 라인은 이미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 양산이 가능한 쪽. 그 다음에 실제로 건식 전국 공정하고 관련된 데가 어디가 있느냐? 두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 이게 시장에 잘 안 알려 있거든요. 건식 전국 공정에 최적화된 응극활 물질, 방리 영상 방지, 동박을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CIS, 리튬 인순철하고 전고체 배터리형 건식 전국 공정에 필요한 코어터를 개발했고 2021년부터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습식에서 결국 용매를 제외하고 건식 전국 공정으로 간다고 해요. 그 부분이 당연히 생산성이나 마진율이 좋아지니까 뭐 건식으로 지금 다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셀 업체들도. 근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기업을 좀 찾아봤을 때 셀 업체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하고 뭐 LNF는 확인된 바가 없고 뭐 비공개로 해놨기 때문에 CIS 정도가 테슬라의 건식 전국 공정하고는 연관성 정도가 있다. 단지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지 정도는 확인이 필요하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는 건식 전국 공정 관련 동박을 납품하고 있다. 단지 그것이 테슬라라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오늘의 주가 퍼포먼스는 3파전에서 아무래도 반도체가 그립을 쥐고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그립을 질 것 같은데 자동차의 낙수 효과가 이런 2차전지 배터리 종목, 그 다음에 소재 종목, 장비 종목까지 낙수 효과로 갈 수 있는 것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증시에서 힌트를 찾아 종목군들을 쭉 살펴주셨는데 반도체 자동차는 계속 잘 갈 거고 2차 전지 내에서는 테슬라의 건식 공정이라는 키워드에 묶이는 종목군들을 쭉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빅데이터를 통해서 테슬라를 직접적으로 이 종목 얼마에 사야 된다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가 한 $240 정도였는데 지금 $270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목표가 $320로 당초에 좀 제시가 됐었고 2차 전지의 CIS를 비롯한 몇몇 종목군들 함께 좀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까지 체크앤스탁 마무리 짓고요. 지금 현재 8시 54분 22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바로 볼게요.